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해줄 강사님께서는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시너지를 만나기 전 에스테틱 샵을 20년 정도 운영하셨고, 교직으로 가기 전에 시너지를 만나서 지금은 시너지 큰 성공자에 위치인 다이아몬드 이그젝티브 위치에서 많은 여성 사업가 분들의 롤모델이 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 해주실 다이아몬드 이그젝티브 소경희 강사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서울에 왔습니다. 촌사람인데 서울에 오니까 물이 좀 다르네요. 오늘 리더십 강의를 맡은 송경희입니다. 이건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이름풀이를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 나는 무슨 경자에 무슨 희자야? 라고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는 할아버지가 돈을 주고 진짜 귀하게 지은 이름이래요. 진짜 뭐야 서울 경자에 계집희자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감이 드는 거죠. 빛날 희도 있고 경이로울 경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 경자에 계집희자라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난 서울로 가야 되나 이랬는데 시너지를 통해서 지금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제 스토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글스 그룹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스토리는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 팀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사업의 방향은 카운셀링 선생님의 방향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제품을 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묵은지를 넘어서 푹 묵은지인데 21년 차입니다. 와. 그리고 그 제품으로 사람도 몰골을 가졌고 시너지 제품으로 저희 가족의 건강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시너지를 접했을 때 시너지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안 와닿았어요. 20대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21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팅을 할 때 21년째 제품 먹고 있습니다로 그냥 끝나요. 사업도 21년째 하고 있습니다로 끝나요. 내가 한 곳에 되는 곳에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참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되는 곳에 정말 좋은 긍정 에너지를 가진 리더분들과 좋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저는 참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리더십 강의는 경영을 배우는 시간들이잖아요. 부족한 제 강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긴 스토리들이 이 시간들이 좀 희망이었으면 좋겠고 용기였으면 좋겠고 때로는 위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는 저에게 제 신분을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너지 사업을 21년 차 하고 있는 이글스 코리아 손경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문장에 이미 저의 인생의 반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라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2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글스 코리아라는 이 최고의 그룹에서 지금 속해 있는 멤버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요 정말 제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너지는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퇴직이 없는 그리고 소득의 한계도 없는 거기에 누군가에게 기회와 가치를 전달하는 일 사명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20년의 시간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딱 한 단어 감사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약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때 시너지를 만나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만약 그때 이 제품을 만나지 않았더라 한다면 내가 만약 그때 이글스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 지금 그 그룹은 사라졌잖아요. 그 그룹이 이글스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 속해져 있었더라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운명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오는 거죠. 결국 성공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제 자신한테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잡았더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이글스 시스템은 제가 21년 차 되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한 분의 위대한 꿈에서 시작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황윤태 레가시 프레지덴셜님의 그 시작이 그런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내 꿈은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정말 이 시너지 이글스 그룹의 이 시스템 안에서 마음껏 자기의 재량을 뽐내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 게 내 꿈이다라고 하셨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열고 계시잖아요. 국가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미 개인이 지금 가장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1인 이신 거거든요. 기업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스템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이 사업을 이해는 하겠어? 라고 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 선입견 없이 저희 선생님의 명단에 저를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단을 처음부터 적을 때 그랬었어요.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명단 가리지 말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알겠는가라고 해서 명단 적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이글스 시스템 속에서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것이다.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다. 이루는 꿈이다라는 걸 시스템 속에서 배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막 시너지 비전을 보고 난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나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집구석을 가문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제 환경에서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지만 가지고 있었던 제 환경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이라 한다면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해서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오고 좀 안정적인 직장, 교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4년도 장학금으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대학교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생존형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은 어쩔 수 없이 1년 휴학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미 한 체대에 책자가 됐지만 생활비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1년을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제가 학비를 벌고 주경야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돌아봐 보면 그때 저한테는 너무 아쉬운 위기였지만 그때 제가 이런 홈샵을 알바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단다면 저는 시너지를 못 만났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때 주겸야독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고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죠. 사춘기 때도 없던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다 홍역하는 것처럼 덮었고, 그리고 온통 얼굴이 염증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털들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신 탈모로 인하여 가지고 전 가발을 쓰고 있었던 상황에 제가 시너지를 만났습니다. 시너지가 아니었다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가발을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눈썹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협심증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호르몬 질환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가난이 집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데모로 인하여서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했긴 했었는데 각계 전투로 가게 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홈샵 하면서 이 제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체험 하나로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업으로 생각할 머리가 없었어요. 그냥 난 무조건 교지. 와, 근데 이 제품은 다 필요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라는 사명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나름 순수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방향을 탁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알바를 이제 학비를 벌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5학기를 이제 다니고 있었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생리학이다 보니까 쥐를 해부하고 운동을 시켜야 되는 또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너지 제품을 전하기도 바빴고 굉장히 뭐 포잡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참여 속에서 제가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금융지식 제로, 경제지식 제로인 제가 그냥 이곳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제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비전 잘 몰랐습니다. 네트워크 뭔지도 잘 몰랐어요. 다단계도 뭔지 몰랐습니다. 피라미드도 경험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전혀 경험이 무인 상태에서 이걸 이제 시너지를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시너지의 비전을 본 것 같아요. 시너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에게 1순위는 무조건 교직이었고요. 교직을 잘 이수하기 위해서 자영업으로 학비를 벌고 있었고, 시너지는 3순위 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여 속에서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나 혼자는 교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부모님의 노후는 준비할 수 없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시너지의 플랜을 계속 듣고 비전을 듣고 제품의 비전, 아이템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거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시너지로 올인하자.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로지 딸이 교직으로 간다는 그 희망 하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손씨 집안에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를 좀 하고 지 인생 저렇게 살아가는 거에서 자랑을 하실 건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계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애들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하더니 그래 기껏해서 피부관리실 하나?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니 이젠 다단계 하나? 이렇게 왔어요. 근데 딸이, 엄마, 나는 교직보다 내가 호봉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바짝 버는 게 자영업이고 피부관리실 하면서 이 시너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제대로 가이드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미안함, 말릴 수도 없고 응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꽂고 있다면 그렇게 해봐. 대신에 그 선생님 조심해.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김래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선생님 덕분에 사실 제 머리털도 나고 피부도 좋아지고 아버지의 건강도 찾아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너지를 알게 됐는데 걱정스러우신 거죠. 조심해.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가족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게 딱 결심하고 나서 저에게는 참여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여라는 곳이 그냥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도 대학 학비 그렇게 비싸게 내면서 내가 다니는 거고, 그걸 배운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매 순간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시너지는 그냥 이 참여만 하게 되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술 하나 배우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해야 되고 세상에는 공짜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여가 너무 기뻤어요. 그냥 공짜라서 너무 기뻤어요. 그냥 무조건 가르쳐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 21년째 이글스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성공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제 하사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냥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자꾸 성장하는 걸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직은 학교는 다 마무리를 했지만 임용을 포기하고 저는 피부관리실과 이 시너지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관리실도 잘 되고 시너지 제품도 제가 파는 게 아닌데 그냥 나갔어요. 이게 파는 제품이 아니라 팔려나간다라는 제품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팀 디렉까지 갔던 것 같아요. 피부관리실 같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피부관리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투잡의 의미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도 하고 피부 관리실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사실 시너지에서 성공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최선 다하고 있어. 왜? 아침에 눈 뜨면서 끝날 때까지 피부 관리실 하면서도 계속 시너지 얘기만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제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손 원장 지금 두 개 투잡을 하고 있는데 손 원장은 지금 인생을 시너지에서 결과를 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시간은 지금 피부 관리실에 다 쓰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지금 피부 관리실 오는 고객들한테 시너지 제품을 미친 듯이 알리고 있어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알리고 있어요. 이게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손 원장은 우리 이 사업은 경영이고 세일즈가 아닌데 언제 경영 수업을 듣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하셨어요. 피부 관리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손 원장이 피부 관리실을 그만두고 나면 이들과 인연이 어떻게 되어지죠?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시너지는 로열티를 만들어 간다는 건데 그때는 저는 그냥 추가 소득의 개념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 그러네. 내가 다치거나 나한테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피부 관리씨는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제로구나. 그때 제가 20대인데도 제가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올라왔었어요. 시너지에서도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너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요. 피부 관리실에서 올라오는 소득만큼 이 시너지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 무조건 전업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전업하지 않았어요. 왜요? 두 개 다 잘 되니까. 그래서 그게 당연하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지 나는 지금 시너지는 시간을 쌓아가는 거라고 했었는데 난 노동에 어쩌면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로가 되는 게임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 한다면 시간을 이동을 해서 시간 경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결단한 순간부터 와 이제는 되는 곳에 집중해야 되겠다. 되는 곳에 시간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너지 피부관리실 9 시너지 1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시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걸로 그냥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원칙을 정하고 참여하는 날을 요일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샵 앞에 딱 붙여놓고 세미나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께서 카운슬링 해주셨어요. 요즘은 다 배우는 원장, 똑똑한 원장을 원하지 그 갇혀있는 원장 원하지 않는다.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갔다가 오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오늘은 뭐 배워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오메가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피부 관리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그리고 필드 용어로 완전 바뀌게 되면서 너무 재미있어졌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을 많이 쓰는 곳에 결과가 나오는 건 상식이라고 하셨던 시스템의 메시지 또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았고요. 이렇게 저는 시간을 점점점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매달 이달에 책이 있잖아요. 저의 원래 인생 책은 내 인생 5년 후였거든요. 정말로. 근데 바뀌었어요. 어나더 레벨이랑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라는 이 두 권의 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다음 달 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현재는 여기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가 온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참여의 원칙 그 하나를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훈련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저 후회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산은 아닌가벼. 이거 싫어해요. 실컷 달려가는데 이 산은 아닌가벼. 차라리 그러기 전에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고 배낭을 딱 꾸려가지고 출발하는 게 좀 늦는 것 같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글스 시스템에서 배웠던 훈련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지 못할 성공은 없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읽는 책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명언들, 아무리 자기 개발서 다 읽어보면 뭐하냐고. 느끼기만 하는데. 그만 느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행동하지 않는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망상이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와, 나 진짜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장님들과 제가 이 자리까지 저는 21년 만에 다이아몬드 이그제큐티브를 왔지만 21년 만에 결과를 가진 건 아니에요. 21년 동안 한 차례 한 차례 작은 언덕들을 넘어가면서 작은 성공들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 다음 더 조금 높은 언덕, 그 다음 또 좀 높은 언덕, 그냥 한 계단 한 계단을 넣는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바심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글스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다 이미 이곳에 훈련받고 계신 분들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그냥 한 번 더 행동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행동을 해보기 위한 그런 마음을 한번 세팅해 보자라는 뜻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글스 시스템은요, 기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글스 앱에 보면 비엔나에서 우리 황윤대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공의 9단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 줄 아시냐고. 4만 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온 데이터라고. 그러면 4만 명의 시행착오들을 과정 속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뒷짐서, 족보라고 하죠. 성공의 족보.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성공의 9단계거든요. 그러니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9단계만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순서대로 안 밟고 자꾸 건너뛰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지키면서 꿈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성공의 9단계는요. 정말 딱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시너지는 우리 직업이잖아요. 업무죠, 업무.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글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공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해요. 그게 이글스 코어입니다. 핵심. 그래서 참여, 책, 그리고 STP 제품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STP겠죠. 행동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울 때 쉽지만 이것이 계속 잘 되려면 결국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1인 경영하는 사람들 맞죠? 경영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너십이 아닌 리더십을 가지는 경영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습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션과 3-9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참여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나가고 정신적인 부분은 깊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결과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시너지의 성공은 찍는 성공 아니거든요. 이 성공을 지키기 위한 성장의 파워, 힘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성장의 힘을 갖게 되는 것, 내면의 힘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이글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성공의 9단계, 첫 단계입니다. 이번에서 9번까지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큰 힘, 바로 꿈과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글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9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계인 꿈과 목표입니다.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았고 차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Y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꿈이어야 돼요. 그냥 꿈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거 말고 난 무조건 이거 해내야 돼 라는 이유가 있는 꿈.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결단이 나와지게 되고요. 그 결단을 해야지만 이뤄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편하고 싶고 누구나가 늘 익숙했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변화라는 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불을 차고 나오게 하는 힘이 뭘까요? 나 시너지에서 이거 해내야 돼 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메가마스터 책에 나오거든요. 호텔왕 힐튼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벨보이 시절에 같이 있었을 때 내 동료들과 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 꿈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벨보이로 끝내지 않고 내가 현재 지금 벨보이를 하고 있지만 난 분명히 세계적인 호텔왕이 될 거라고 꿈꾸고 있었어. 그러니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인드 세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의 마인드를 세팅하는 게 바로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꿈이 없는 사람, 꿈만 꾸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는요, 꿈이 없다?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존형으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꿈꾸면 뭐해? 안 이루어질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환경은 이런데. 그러면 내 생존을 지금 보장할 수 있는 것에 가자. 생계형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은 너무 먼 얘기였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합리화한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도 꿈 꿔봐. 너 뭐 하고 싶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늘 분수를 알아야 돼. 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스템에 오면서 그것 또한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고 어쩌면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었구나.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주체성을 제가 진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꿈을 이루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근거가 분명해요. 여기 오면 여러분들 다들 한 번은 다 겪으셨죠? 선생님들이 왔을 때 첫 마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꿈이 뭐예요? 그 질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 없어요. 불편했지만 뭔가 뒤통수가 뜨끈뜨끈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꿈이 뭐예요? 라고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웃지 마세요, 사장님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이 뭐예요? 머리털 나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얼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너지에서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너지는요, 꿈을 이뤄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시너지 이글스라는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저는 제가 네트워크 비전이 아니라 시너지라서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또 옛날 옛적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꼰대라고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팩이 나오기까지 정말 산전수전 프로그램을 다 겪었어요. 근데 매 순간 그때는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근데 진화 속에서 이 트렌디하게 맞게끔 이것을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혈관, 혈액, 이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면역. 그러다 보니까 원팩 하나에 이 세 가지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전신을 한 번 더 케어하는 프로그램. 메가 원팩까지. 그래서 저는 시너지에 있어서 도구는 only one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only one이에요. 근데 그 only one을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거 깃발꽂기다, 깃발꽂기.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데 뭔가 공탁금이 뭐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프랜차이즈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최고의 환경들을 세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알리기만 해야 이거예요. 그래서 와, 이곳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그 환경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당연하게 대가 지불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요. 시너지 돈 안 된다고 할 때 제일 화가 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시너지 실패
했다라고 저는 그 얘기해요. 포기를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하실 때 시너지 실패했다라고 하시거나 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건 사장님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패를 했다는 말은 절대 말이 안 맞는 게, 실패는 경제적인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요구하고 싶다면 사장님이 88 사이즈에서 55 사이즈로 간 걸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다시 88로 가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면 저는 머리털 다시 다 뽑혀야 돼요. 시너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갔는데 그냥 내가 변화에 그냥 포기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시너지는 실패가 없잖아요. 포기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저는 시너지에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배추도 한 포기 두 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제 무의식 속에는 그런 걸 아예 지웠던 것 같습니다. 지우기에 충분한 환경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한다면 우리가 굳이 꿈꾸는 걸 알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되겠어라는 마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사장님들 이 사업을 다시 알아보셔야 돼요. 이 시너지에 대한 비전을 못 보신 거예요. 인생에 유일하게 정말 평범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온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겠어라고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시너지는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용기는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용기를 내는 거 아니에요? 시너지 용기 낼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들.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각자의 시간의 속도가 다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 우린 대안을 가진 사람인데,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두려움과 용기를 장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유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긍정과 희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시너지 사업은 농사에 비유를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농사꾼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너지를 할 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수확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확물을 원한다는데 뭐 하셔야 돼요? 심어야 되잖아요. 뭘 심어야 돼요? 꿈을. 꿈의 씨앗을 심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 수확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고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사장님들 곤란해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시스템에서 배웠던 꿈을 꾸는 것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꿈을 이루는 것도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꿈도 마음껏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순수한 열정입니다. 이 순수함은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순수함이에요. 그냥 순백의 순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치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꿈을 꿀 때는요, 선명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라는 거는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늘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나는 이걸 해내야 돼 라는 선명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흐릿하게 되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 그거 꿈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하라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많이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항상 머릿속으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가 이 꿈을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하고 있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시각화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상상하기예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설득당하는 편이고 체면에도 잘 빠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편에 항상 속아요. 예고편 보면 대박 영화인 것 같은데 항상 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꿈은 아니거든요. 우리 꿈은 미리 보기를 미리 하고 오는 거예요. 왜? 될 거니까. 우리 삶은요, 이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근데
정작 내가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있어서 삶한테 요구를 안 한대요. 저는 그 요구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얘기하죠. 언제 요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 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라는 것을 미리 보게 하고 와서 다시금 오늘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거. 결국 이 세 가지는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결국 선명한 것을 내 마음속에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뇌는 원래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된 값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앞에 부정적인 걸 넣고 뒤에 긍정적인 걸 넣는다 한다면 뇌는 앞에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한대요. 생각하지 않기 이러면 생각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프로그램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딱 입력값을 넣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입력값만 딱 넣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카운셀링 노트에 보게 되면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첫 페이지부터가 1년 안에 5년 안에 시너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라는 걸 기록하게 해놨어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바탕 아래에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꿈을 적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갖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숨가쁘니까. 그냥 내가 하루를 그냥 이런 표현을 쳐내기도 힘든데 그냥 하루를 쳐내기도 힘든데 뭘 자꾸 갖고 싶고 이거 하라는데 제가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어야 돼요. 왜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적어야 돼요.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적었던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게 분명히 없었잖아요. 근데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시각화하니까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록하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지금의 삶에 너무 벅차서 이 꿈이라는 거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꿈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현실 점검에 있어가지고 그냥 불편한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크게 영끌해가지고 집을 투자를 했어. 근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변수가 생겼어. 금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엄청난 비싼 이자를 쳐내야 돼요. 그러면 이 이자를 갚는 것만으로도 난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늘 우리 집에 냉장고를 볼 때마다 남편분이 가슴이 아파 그러신 분 많죠, 남편분들. 그래요? 있다고 하실게요. 그래서 그렇게 냉장고를 받고 싶은데 늘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와이프 냉장고 진짜 좋은 거 하나 바꿔주고 싶다. 전 그거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턱 하나 사.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상여금을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 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데드라인 너무 중요해요. 데드라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몇 시까지 저 목적지로 와야 돼 라고 목적지를 딱 정하고 시간까지 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기를 가죠. 그리고 다른 거 안 쳐다보지 않아요? 차가 밀리면 다른 쪽으로 경로를 이동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근데 이 마감일, 이 데드라인을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가다가 뭐 언젠가는 가겠지 싶어가지고 빽하는 경우도 있어요.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드라인은요.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 날짜를 기록하는 내 안의 마감일을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시너지는 마감 없습니다. 근데 성공할 때에는요. 내 안에 내 스스로의 마감일을 정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수해야 될 거. 대가지불. 대가지불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내가 투잡이고 쓰리잡이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지? 라는 거 결단하시고 감수할 내용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된 꿈은 2006년도께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꿈을 제대로 못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면서 자꾸 적어보래서 억지로 적은 거예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신혼여행 못 가셨대요. 신혼여행 보내주기. 그리고 아빠의 엄마의 정기 구독, 지금 이주원이죠. 제품 결제를 내가 해주기. 그럴 능력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너지의 직급 성취 보너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캐시 프로모션 있죠. 그건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일시불로 자동차 사기. 이 일시불이 조금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음료 3종을 제가 너무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음료 3종을 매일 한 병씩 먹기. 그리고 본사 가기. 적으라니까 처음엔 적을 게 없었는데 엄청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마음껏 처벌하기. 그리고 매년 리더십 여행을 부모님과 가기. 그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사 가는 것과 매년 리더십 여행 빼놓고는요 1년 만에 다 이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기록해 놓으면 이거를 데드라인 정해 놓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뭘 맛봤어요? 꿈을 한번 이루어지는 걸 맛봤습니다. 이 사람이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많은 꿈 리스트가 있었지만 5년마다에 제가 21년 했잖아요. 20년이면 5년을 주기로 몇 번을 돌았습니까? 4번을 돌았어요. 이렇게 다 진행을 했는데 꿈이 점점 커집니다. 제 꿈들이 처음에는 A대로 갔다가 저희 부모님 이제는 패키지 내려드리기로 바뀌고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로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기 시작하고요. 집을 갖고 싶다, 별장을 갖고 싶다, 막 이런 꿈들을 꿔요. 그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이룬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했다 한들, 제가 교직을 있었다 한들, 어디에 투자를 했다 한들 이 모든 것들 제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부산은 광안리 아시죠? 불꽃축제. 여기는 한강 불꽃축제 있죠. 근데 부산은 광안리 불꽃축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불꽃축제에 젊었을 때 웃긴다. 20대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그냥 이 불꽃을 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하나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하게 제가 탁 고개를 돌렸는데 뒤쪽에 호텔과 어떤 그런 그 실내에서 와인을 탁 들고 불꽃을 관람하고 있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갑자기 기가 팍 죽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난 다시는 내가 추위에 떨면서 불꽃 축제를 보지 않으리. 나도 실내에서 내 별장 안에서 보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너지를 통해서 17회 불꽃 축제를 이제 드디어 제 별장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건 제 꿈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럽니다. 너 그 임대 주려고 달세 받으려고 한 거야? 아닌데. 나는 1년에 2번 가는데. 내 친구 플렉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이니까.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과 지금 매년 여기서 일출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까지 저는 뭘 했을까요? 꿈이라는 걸 심었기 때문에 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꿈꾸고 그냥 행동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글쎄요 전 시너지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밖에서. 근데 시너지 이 정도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행은 어떻고요? 저희 선배가 그랬습니다. 저희 선배가 좀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고 성공하셨어요. 옛날에 개미가 있었어. 너 같은. 열심히 일만 했어. 너같이. 죽었어. 뭐지? 뭐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배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선배는 여행 선배 돈으로 가지? 나는 최고급 호텔을 지금 30군데 넘게끔 지금 다니고 있다고. 30번 넘게끔 지금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선배 무언가에 미쳐 있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선배가 보기에 제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 옛날에 개미가 있었어, 선배같이. 너무 열심히 일했어. 죽었대. 선배, 시너지는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배를 센터로 초대해서 인바디를 하고 디톡스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행도요. 저는 국내 여행도 전국을 순회 안 해봤어요. 저는 여행을 첫 여행이 해외여행이었던 거예요. 시너지에서. 지금 말도 못하는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시너지로 저희 부모님의 신혼여행도 보내드렸죠. 그리고 2021년까지의 꿈을 저걸 다 이루고 나서 이제는 꿈순이가 됐어요. 이제 자신감이 빡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집중하게 되고요.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카우센 선생님께서 시너지의 성공은요. 그 단기 목표, 프로모션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막말로 리더십 리트리트 여행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현금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 나는 절대 여행을 놓치지 않으리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너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21년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경주마처럼 단기 목표만 보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 오다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제일 큰 목표는 이거였어요. 50주년 생일 파티를 라스베가스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리트리트를 라스베가스에서 한다는 건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게 스마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을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데스노트 아닙니다. 정말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름을 다 적었어요. 놀라운 사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갔어요. 그리고 저는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라는 핀을 오르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저도 2016년에 펄 이그제큐티브에 달성하고 나서요. 이 사업은 늘 직선 코스로만 가지 않습니다. 늘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위한 이 숨고르기 단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16년도에서 살짝 미끄러진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파트너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여 속에서 어느 날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를 달성하고 내 인생 5년 후 책을 딱 폈는데 꿈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사실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항구를 떠날 것인가라는 문장이 있어요. 떠나야지. 어디로? 에메랄드 이그제큐티브로. 어떻게? 에메랄드를 가려면 펄 두조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놓은 줄 아세요? 엘리트 두조.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트 두조와 함께 에메랄드 갔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래요. 제발 여러분 시너지에서 적는 기록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이왕 적을 거면 크게 적으세요. 그때 저는 제 감정에 그거에 버티면서 적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럼 제 꿈이 축소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 다이몬드 이그제큐티브 갈 때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적어서 갔습니다. 꿈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시너지에서는. 그래서 절대 축소해서 적기 없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메랄드를 가고요. 저희 남편과 저희 아버지에게 뜻깊은 선물, 주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이때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전 코로나 때가 제일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글스 시스템 덕분이에요. 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이글스 시스템 덕분에 제가 안정감을 가지고 그 코로나 때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남편은 한 번도 새 차를 가져본 적이 없다네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줬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사드렸는데 너무 막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운전 경력이 얼만데. 아니 아빠 왜 이렇게 차를 무서워해? 운전하는 걸? 내가 앞대가리 있는 걸 처음 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빠 트럭이랑 오토바이만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범퍼가 없다 보니까 트럭만 하시다 보니까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첫 자가용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갖다 박아도 좋으니까
내가 더 좋은 차로 해줄 테니까 이건 시범용으로 타요라고 질렀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꿈을 이루기까지 꿈만 심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꿈 심었습니까? 꿈이라는 씨앗을 심었죠. 그러면요,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한 정확한 데드라인, 마감일을 정해놓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농사를 지을 때 그때 해야 되는 농작물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행동 강령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 아니에요. 이론적인 계획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나폴레옹 힐 부자 수업이라는 이것도 우리 시스템에 있는 독서 책에 나오는 건데요. 명확한 목표는 성취를 위한 출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목표에는 명확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행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표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계획은요, 하다 보면요, 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명확하게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계획은. 근데 괜찮아요. 해봐야지만 어떻게 수정할지가 나옵니다. 원대하게 계획은 세워놓고 행동 안 하잖아요. 행동 강령을 안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탑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스케치처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면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시스템 속에서 수정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놓으면 꿈이 현실로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꿈만 꾸고 있으면 늘 조급해요. 그리고 벼락치기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냥 연간 계획, 그리고 6개월의 계획, 단기 계획, 그리고 그 달의 계획, 그 주의 계획, 그 날의 계획을 해놓으면요, 내가 해야 할 행동 강령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받은 것들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안 하면 의미 없어요. 결국 여기에 뒤에 계신 성공자분들이 가진 건, 여러분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물론 시너지를 먼저 하신 것도 있지만 늘 시스템에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저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 계획의 중요성은 이미 데이터예요. 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10년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추적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대들은 졸업하고 나서 뭐 계획이 있나요? 뭐 무엇을 할 건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쉬어보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세워야죠 라고 하는 사람이 84%였어요. 근데 13%는 계획은 있는데 일단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3%는 철저하게 나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10년 뒤에 그 졸업생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무려 그들이 사회적인 포지션에서 소득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3%와 84%의 차이가 무려 10배가 난다는 거예요. 꿈을 꿨지만 꾸는 사람과 기록한 사람과 기록을 안 한 사람과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사람 간에는 2배밖에 소득 차이가 없지만 사실 기록한 사람과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10배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너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대로 정확하게 따라가잖아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받는 소득, 시너지의 소득과 비교 불가입니다. 10배 아니에요. 그리고 로열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말 믿고 하는 순수한 열정 계속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세 중요합니다. 성공은 변화이고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계획 설정하실 때 무조건 나는 나의 마감을 꼭 정하리라. 두 번째, 내가 나의 핸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아닌 거죠. 주체적으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핀, 수입, 매출, 프로모션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현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는 건데 카운셀링 스폰서랑 의논하라고 하니까 카운셀링 스폰서에게 의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카운셀링은요, 이 이글스 시스템의 장치예요.
나보다 먼저 가신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곧 갈 그 길을 먼저 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내 인생에 대한 스케치는 가지고 가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지 모든 주도권을 거기다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계획을 세웠다 한다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 습관, 행동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할 때는요, 연간 목표를 먼저 잡고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단기 목표를 잡고 그리고 월간 목표, 역산 스케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주간 스케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간 스케줄의 핵심은요, STP입니다. 내가 1대1로 풀어나가는 STP의 횟수를 몇 번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간 목표를 딱 잡으실 때에는요, 우리의 지금 제일 장기적인 목표, 올해 2025년 장기 목표는 12월에 있는 아시아 서밋입니다. 그 아시아 서밋을 가지고 역산 스케줄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달의 목표가 나오고, 이달의 목표가 나오면 주간 계획표가 나오고, 주간 계획표가 나오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나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 목표 계획 세우기에 잠깐 점검하고 가실게요. 여러분들은 시너지 월드와이드에 대한 핀 레벨과 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고 있단다면 이거는 내가 주체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 마인드인 거예요.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나의 소득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연간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어야 되고 자격 조건을 알고 있어야지만 팀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핀 레벨 소득 여러분들 카운셀 노트에 다 있습니다. 시스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모션을 통한 단기 목표를 잡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번 해에 있는 프로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걸 딱 보시고, 회사에서 이렇게 이벤트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모션 이벤트 달력을 딱 만들어줬어요. 한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건 저희가 국제 팀리더 세미나 부분입니다. 3개월마다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 국제 팀리더 세미나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의 파트너가 국제 팀리더 세미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결국 우리는 성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성장을 동력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핑크색으로 간 건 6개월마다 가는 국제팀 디렉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잡고 가고요. 요번에 4월에 있는 레가시 세미나 1, 2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2월까지는 메가포 캠프 카오렉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리더십 리트리트에 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시작됐던 게 지금 2025년 6월까지 진행되는 게 디렉터 리트리트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매니저라 한다면 디렉터, 팀리더라 하더라도 디렉터를 꿈꿀 수가 있죠. 그리고 또 9월부터 시작되는 메가포 캠프를 보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규저케티브 레벨들이 가는 레가시 리트리트에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진행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025년 12월 이 아시아 서밋 후쿠오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요번에 대만 서밋을 다녀오면서 저는 진짜 크게 꿈꿔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 이글스 시스템이 다른 나라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어마어마한 백만장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도 한번 꿈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2025년 12월 아시아 서밋을 무슨 핀으로 몇 명과 함께 등단할 건지를 과감하게 꿈꾸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리고 역산 스케줄링에서 6개월에 간의 목표를 세우시고요. 직급의 성장 목표를 세우시되 밑에 보시게 되면 메가포 캠프, 레가시 세미나, 리더십 리트리트, 디렉터 리트리트를 딱 나눠가지고 역산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달달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표에 몇 월 달에 어떤 소득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리얼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적임자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아직 나와 함께 갈 적임자가 없어 라고 한다면 먼저 이 제품 매니아 속에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STP를 좀 더 집중하시고요. 적임자가 있다 한다면 그 양쪽 뎁스 꼬리를 잡고 그들의 적임자를 또 만들어내는 것에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달에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지금까지 꿈을 꾸면서 목표 계획 잡고 한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행동하려고. 강력하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이 강력하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나를 멈칫하게 하고 있는 환경을 세팅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의 24시간밖에 안 되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할 거 다 하면서 쓸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위임할 거 위임하고 오로지 몰입하고 집중해야지만 정말 그 이상의 결과들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목표를 딱 생각하시고 이렇게 서약서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시는데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꾸 이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많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할 때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왜 일어나야 되지? 내 목표가 뭐였지?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지를 계속 눈앞에 두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요. 행동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부럽고 안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만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횟수의 법칙으로 가세요. 확률의 법칙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도사가 아니에요. 그 독심술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제품이 판단해 줄 거고 우리가 무언가의 정보를 기회를 줬을 때 그 사람의 니즈가 나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계속 질문하고 비전 주고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꿈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이글스 그룹에서는 매년 이 드림데이가 있죠. 저희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이 드림데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가졌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몇 분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드림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은 진짜로 해낼 사람들이구나. 이미 본인의 미래를 보고 왔구나. 그래서 하면서도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이룰 걸 생각하니까. 이제 이분들에게 남겨진 건 뭘까요? 행동이겠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타임캡슐 해가지고 심어놨다가 묻어놨다가 열어보는 거 저도 많이 했는데 저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일마다 보고 선포하고 가는 걸 저희 팀끼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내서 만드신 이 네 분의 스토리가 있는데 짧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현 팀 매니저인 분인데요. 이분은 2023년 4월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차 이제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꿈도 어떻게 꿀 줄 몰랐습니다. 원래 이분은 네일 아티스트였고 샵인샵으로 가던 20대였습니다. 근데 시너지의 비전을 보고 아예 전업으로 돌아오셨어요. 본인이 2024년도에 제일 잘했던 것은 그냥 참여를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참여만 하셨던 이분이 이렇게 매일마다 이 출근 도장을 찍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문 앞에 붙여놓고 선포했어요. 그 결과 이분은 꿈을 팀 매니저, 뉴핀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경영 노트를 쓰는 방법을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꿈을 지금 디렉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숙 팀 디렉터라는 분은요. 지금 2022년 10월에 시작하셔서 2023년에 처음 드림북을 작성을 하셨어요. 이분은 선박회사에서 30년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여성으로서는 월급이 600에서 700대입니다. 굉장히 소득이 높아요. 근데 시너지로 와서 이분 충격받았어요. 30년 전에 사장님과 같이 시작했는데 사장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셨는데 본인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아,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을 짓는 거에 올인을 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시너지에서 이제는 내 집 짓는 걸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고 그 결과 이렇게 저녁에 매일마다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진 찍어서 자기 드림북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는데 디렉터까지도 한 달 빨리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딱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전업을 해서 사장님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게 지금 목표이고요. 그리고 우리 손정의 팀 엘리트 이분은요 지금 네일샵을 하고 계시면서 시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 그러니까 21년도에 드림북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젊은 네일 아티스트 있죠. 파트너분들이 다 20대인데 전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20대가 내가 샵을 가지고 투잡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파트너들에게 핑계가 될까 봐
그게 너무 싫으셨대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센터를 출근하고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다시 네샵으로 출근하고 퇴근을 다시 센터로 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과 계속 전략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글스 앱을 계속 필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꿈이 설렁설렁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5년도 인생의 마스터키 펄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2028년 프레지덴셜을 꿈꿀 정도로 꿈이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그리고 손혜영 펄 이그제큐티브이십니다. 이분은 시너지 6년 차이시거든요. 이분 드림북을 보게 되면요. 변천사가 보이시죠? 처음에 2년 동안에는요. 이분이 설렁설렁했어요. 왜? 이분의 대안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경제력이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돌면서 첫 번째로 감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도 팔고 그 골드바도 팔고 차도 움직일 수 없고 정말 어디에 쉴 곳이 없는 집이 송두리째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차가 있는데도 기름값이 없어서 구름말을 끌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하셨던 세월이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어서 안 부끄럽고 안 힘들어요. 저는 꼭 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 벤치 좀 찍어주세요. 저 벤치를 저는 진짜 벤치로 만들 거예요. 사람이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알았습니다. 매니저 때까지는 설렁설렁 하시다가 바로 그 딱 위기 속에 있으시니까요. 디렉터를 달성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엘리트를 가요. 이미 130만 원 연금을 받으려고 가려고 준비하셨던 분이 시너지 속에서 이미 10배 되는 소득을 만들어내셨고요. 10월에 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의 핀이 바뀌는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있어서 1인자로 등극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시너지를 탁 이제 펄이 인증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영상통화하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생생히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90세이시거든요. 애용아, 내가 네 꿈을 용꿈을 꿨다 아이가. 처음 들었대요, 그 말을. 내가 네 꿈을 용꿈을 꿨다 아이가. 용은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절대 내려오지 말해. 늘 하늘을 점령하면서 그렇게 살아래 라고 하는데 눈물이 폭 나는 거예요. 늘 아픈 손가락이셨거든요. 형제들이 굉장히 잘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참 이러셨어요. 왜요? 언니가 잘하고 오빠가 잘하고 뭐 나는 해줘봤자 티도 안 나는데요. 뭐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픈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이 됐어요. 가족의 중심이 됐어요. 언니야 그러지 말고 뉴질랜드에 와갖고 160만 원 받으면서 살아라 하셨던 동생이 다시 역이민 오시게 됐어요. 지금 시너지 비전을 보시고 언니의 결과를 보고 나는 지금 몇십 년을 하면서 여기에 연금 160을 지금 획득하셨거든요. 시민권자로. 근데 10배 이상 만든 언니를 보니까 현타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 사업은요. 진짜 집구석을 가문으로 만들기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꿈을 꾸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거. 저는 지금 이제 2021년까지 됐고 22년부터 27년까지 5번째 있는 5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공부하고 싶고 저희 아버지는 가수가 하고 싶고 이번 2025년도에 이제 포스터예요. 저희 아버지 이제 콘서트를 엽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전업주부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사람의 연봉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여기까지 오기까지 절대요. 성공은요. 일직선 아니에요. 성공은요. 이 성장의 곡선에서 꼭지점을 가야지만 진짜 제대로 지켜지는 성공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성공의 성장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참여였습니다. 마음의 근육 꼭 키우셔야 돼요. 항상 성장해 있는 과정에서는요. 기회가 올 때 위기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 쟤한테 진짜 제대로 된 기회 줄 건데 테스트 좀 해봐봐. 그래서 가장 취약한 걸 건드려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상치 못한 뭐 좀 해볼라니까 뭐가 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이거 이루겠구나.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거 테스트구나. 그걸 저는 시스템 속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근육 잘 가지셔서 넘어지지 마시고 늘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는 근육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이 정체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긍정의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원한 열정이 없듯이 영원한 권태기 슬럼프도 없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서 결과를 꼭 만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심장 어느 쪽이에요? 팔딱팔딱 뛰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파브로도 곤충에 미쳐 있었고 포드도 자동차에 미쳐 있었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대요. 우리는 지금 시너지에 미쳐 볼 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실현될 거기 때문입니다. 2025년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미쳐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네, 한번 제대로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